예, 안녕하세요. 예, 부세 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예, 제가 뭐 지금 분양 관련해서 좀 조금 늦었는데요. 예, 이번에 그 양도세 이제 비과세 혜택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1주택 비과세 부분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뭐 결혼 2주택, 뭐 3주택 비과세 내용 좀 다뤘죠. 이번 시간에는 그 상속주택도 좀 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예, 비과세 조건, 이거 좀 얘기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거봉양 이거 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중간중간에 예, 절세 팁 같은 것도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일단 예,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상속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법 조문 예, 일부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게 이제 조합원 입주권도 좀 포함이 되는데 그거는 여기서 지금 같이 다루면은 이제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근차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이 얘기는 이제 별도 분리세대를 의미합니다. 분리세대. 1세대가, 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154조 1항을 적용한다. 예, 이게 그 양도세 뭐 1주택 비과세라든가 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뭐 이런 걸 이제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 자, 상속 전에 이제 뭐 어떤 그 자녀분이 있다고 하죠. 예. 그 일단 별도 세대라는 걸 가정을 하는 겁니다. 별도 세대. 예. 일반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좀 돌아가시게 된 거죠. 예, 어떤 사정이 생겨서 떤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주택을 이제 상속받게 되는 거죠. 예, 이런 경우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렇게 나눠요. 그 상속 전에 이제 가지고 있는 주택을 그냥 일반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상속받은 주택을 예, 상속주택이라고 명하게 됩니다. 이제 뒤에 계속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예, 또 이제 이게 상속주택이 또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상속받게 되면은 그 중에 또 상속주택을 하나가 그 중에 하나만 상속주택으로 되게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차근차근 좀 다뤄드릴게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1주택을 이제 상속받게 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자, 비과세 조건을 만족한 예, 일반 주택을 먼저 매도할 때 예, 상속주택 비과세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일단 상속주택을 먼저 매도하게 되면 이런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좀 약간 예외적인 내용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 자, 그러려면은 일단 그 비과세 조건을 만족한 거라면은 뭐 요즘 뭐 조정 대상 지역도 있고 뭐 그런 내용 있죠? 그러려면은 이런 내용을 알아야겠죠. 제가 이게 이제 비과세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예, 만족하고 매도할 때는 얘를 먼저 할 때는 예, 비과세를 해주고 그 다음 차례차례 예, 상속주택도 이제 비과세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한다는 거죠. 예, 결론적으로 여기서 큰 그 줄기는 일단 그 상속주택을 이제 받게 되면은 예, 먼저 이제 만약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이 있으면은 이제 그거를 먼저 매도해야지 예,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된다. 이 내용이고요. 예, 덧붙여서 좀 알아둘 내용은 뭐냐면요. 요게 이렇게 된 게 옛날부터 계속 이래 왔던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생긴 게 2014년 2월 15일 이후부터 예,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즉, 얘기는 뭐냐면은,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예, 취득한 일반 주택은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아까 조건은 그거였잖아요. 일단 기존에 일반 주택이 있었고, 상속 전에 있었고, 상속받은 주택이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예, 상속 주택이 지금 있더라도 그 이후에 그 일반 주택을 또 매수를 해더라도 이런 비과세 적용을 좀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그 경과구 규정은 이렇지만은 이제 2013년 2월 15일 이전에 그 일반 주택이 이제 상속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취득했어도 비과세 조건에 해당하니까 이런 내용에 좀 혹시 해당하시는 분들은 예, 참고하시고요. 요거의 근거는 소득세법 그 시행령 규칙이 있습니다. 2013년 2월 15일 거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그 중에 일부만 발췌한 거고요. 예, 이형 시행 이후 취득하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예,
상속주택에 관한 적용리에 해갖고, 예, 2월 15일 이 이후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를 이제 잘 이제 모르게 되면은, 그러니까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양도세 뭐 안 내도 돼야 될 걸 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제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뭐 세무사님하고 상담 받을 때나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놓치고 갈 수도 있거든요.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담해야 되지 않을 양도세를 예, 내게 될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에 예, 이제 요 조건 아까 이제 위에서 이제 말씀드린 조건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1주택을 지금 1주택이 있고 이제 하나의 또 주택이 있다고 할게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두 개의 주택이 이제 있다고 가정한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있는데 이 주택을 예,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됩니다. 이 조건도 물론 이 자녀가 일단 별도 세대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는 조건이에요. 자, 이 조건이면은 일단 만약에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어쨌든 상속주택이 이제 그 상속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규정대로라면은 자, 똑같은 조건이죠. 예. 지금 별도 세대를 어쨌든 증여받았고 지금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상속주택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규정대로라면은 요 주택을 먼저 그 매도를 하고 얘를 또 매도를 하면 둘 다 이제 비과세가 가능하겠죠. 일단 물론 비과세 조건을 만족을 하고 자,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고 이게 뭐 의도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지금 예, 부모님이 돌아가실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규정을 어쨌든 적용되는 게 맞는데 근데 이것도 좀 이제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서 어떻게 됐냐면은 자, 이런 조건을 이렇게 원칙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근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자, 상속 개시일이라는 거는 예, 부모님 이제 사망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소급해서 2년 이내에 이 이제 그 피상속인 이 비가 이제 자녀가 상속인이 되고요. 증여받은 주택 또는 여기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그랬지. 이건 제가 별도로 다룰 거예요. 예. 이런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이거를 상속주택 이런 규정을 적용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의도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부득이하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상속주택 그 비과세 조건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이때부터 이제 취득한 거로 이제 보기 때문에 이게 뭐 일시적 2주택 조건을 만족하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뭐 매도를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또 일반 주택이라고 먼저 매도하게 되면은 예, 양도세 예를 들어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 조정 대상 적용은 중과죠. 그러니까 이 내용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상속 전에 함께 이제 거주하는 거죠. 예, 동일 세대, 별도 세대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상속을 받게 된 주택은 또 어떻게 되느냐 보면은 자, 지금 이제 이거 같은 거 하나는 이제 부모님 주택이고 하나는 이제 또 자녀도 이제 주택을 따로 가지고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걸 뭐 전세를 주든 뭐 해갖고 부모님하고 이제 같이 살고 있고 각각 주택이 있는 데서 예, 동일 세대원으로 일단 함께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A주택을 이제 상속을 받게 되면은 이런 경우는 예, 아까 분명히 전제가 있었죠? 별도 세대였다는 거. 이거 별도 세대 아니죠? 이럴 경우에는 그런 상속주택, 예, 종종 규정이 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동일 세대에 어쨌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건으로 해당되고 뭐 이거를 먼저 뭐 매도한다고 해서 양도세 비과세 되는 게 아니라 이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일시적 조건을 2주택 조건을 만족하느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뭐부터 양도하는지 이게 이제 유불리가 좀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제 영상 이제 차근차근 듣다 보면 이제 그런 유불리까지 이제 좀 알게 될 거니까요. 예,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또 다른 경우 한번 볼게요. 이제 이것도 똑같은 경우예요. 똑같은 경우. 이건 뭐냐면은 자, 똑같은 경우입니다. 아까처럼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인 개시 당시 이제 1세대인 경우 똑같은 경우라는 거죠. 이거 부모님
자녀주택이 있고 동일세대 함께 거주합니다. 자, 이럴 때 같은 조건이지만 이럴 때도 이 부모님 주택을 이렇게 상속주택으로, 여기서 의미하는 상속주택은 당연히 상속받았으니까 상속주택인데요. 그 상속주택 비과세 혜택이 되는 적용된다는 상속주택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또 상속주택 이럴 경우지만 인정해 줄 때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이때는 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이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 제가 별도로 또 다룰 거예요. 세대를 합침으로써 이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이 경우라는 거는 어떤 경우냐? 자, 이제 일단 뭐 배우자의 이제 와이프 직계존속도 포함하고, 자, 세대를 합친 날부터 직계존속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만 60세 이상으로 보시면 돼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상속 전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동거봉양 합가식으로 이렇게 합가가 됐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이런 경우에, 자,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합치기 이전부터 부모님도 주택이 있었고 자녀도 그때 1주택 상태에서 이렇게 동거봉양 합가를 했죠. 그리고 나서 비록 동일 세대원 함께 거주하면서 상속을 받게 되더라도 이럴 때도 적용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럴 때도 자, 이런 상속주택 외에 이제 자녀 일반 주택을 먼저 매도 시에는 양도세 이제 비과세를 준다는 얘기고요. 이거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합치기 이전부터 부모님도 주택이 있었고 자녀도 주택이 있었고, 이럴 경우에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받게 될 경우에는 그런 상속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제 단서 조항이라는 거는 이 이후에 합친 후에서 부모님이 뭐 주택을 취득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내용도 이제 왜냐면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 이제 상담을 받게 되면은 보통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뭐 다 아실 수 있겠지만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냥 기존 전 과정으로 해서 물론 그러니까 상속주택 비과세 혜택이 해당이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알고 접근해야지 그렇게 얘기해도 또 질문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한번 떠들어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상속주택 비과세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뒤에 좀 얘기가 할게요. 요 부분은. 그리고 자, 아까 좀 정전에 좀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린 게 있었죠. 위에 이제 보시면은 아까 동일 세대원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할 때는 이렇게 어쨌든 상속주택 비과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약간의 이게 팁이에요. 절세 팁이 될 수 있고, 왜냐면 이 내용을 알아야지 또 응용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돼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죠. 만약에 이게 뭐 형제가 될 수도 있고 뭐 남매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자녀분이 한 명 있고 다른 자녀가 자 별도 세대를 아마 구성하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절세 팁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또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상속주택 비과세적 혜택을 못 받게 될 수 있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러면은 이럴 때는 보통 상속할 때 이걸 지분을 이렇게 분할을 안 하면은 법정 상속 지분으로 이렇게 분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속주택은 일단 상속 지분이 큰 사람의 주택으로 간주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자녀 또한 뭐 형제나 누가 있다 이럴 때는 지분을 이분한테 좀 더 주는 겁니다. 51%. 그리고 본인은 49%를 가져가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요 내용 달아놨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일 때 누구의 주택으로 보느냐. 요거는 제가 또 쭉 차근차근 다뤄드릴 텐데, 이럴 때는 이런 이 상속주택은 지분이 일단 큰 사람의 그 소유로 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지분 이제 분할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가 생기냐? 자, 이 B는 그 상속주택하고 이제 무관하게 돼요. 왜냐면 이거는 상속주택은 이 지분이 큰 사람 거로 지금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이 자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지분을 받으면은 아까 상속주택 비과세 그 조건을 똑같이 지금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주택 먼저 양도하고 비과세 받고, 일반주택. 그리고 나중에 또 상속주택 비과세 받고, 그리고 이 자녀 B는 지분이 작기 때문에 이걸 상속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양도를 하든 자유로워요. 같이 살았더라도. 예, 이런 식으로도 예,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상속주택을 누구의 주택으로 보느냐, 요 부분은 일단 지분 관계도 있고요. 또 이제 지분이 같으면은 또 뭐 연장자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지금 다 다루면은 좀 헷갈리니까, 예,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뭐 이 정도, 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구나. 이 정도만 지금 알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예,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절세나 이런 방법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도 또 이제 계속 이제 부수적인 얘기들이 쭉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알고 계시면은 다음에 또 제가 계속 말씀드릴 때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예,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정확히 뭐 인지가 안 돼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이거 계속해서 이제 다뤄드릴 거니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상속주택을 누구의 소유로 보는지 이 부분은 제가 여기 다뤄놨으니까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예, 일단 제 영상 이제 보시면은 좀 나중에 이제 그 절세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예, 좀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예, 구독이나 추천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제가 좀 도움되는 정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